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대가들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초창기 40대 초반에 첫 주식 매매를 했고 전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좀 두려웠죠. 왜냐면은 좀 이른 나이에 한 게 아니라 좀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한 것이라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잘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뭐 40대 초반에 주식을 처음 한 거라서 잘못되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가장 뭐 최고봉이나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 관련 책을 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피터 린치라든지 앙드레 코스터라니 뭐 세스 클라만 대가들 책을 주로 읽었어요. 뭐 이유는 단순하죠. 그분들처럼 되고 싶고 그분들의 인생이 부러웠던 거죠. 근데 책 읽은 거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거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뭐 중간 과정이 이야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현재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좀 더 좀 나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가들의 투자 방식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보수적보다는 뭐 좀 더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의 공통점은 기업 가치를 감안하는 거죠. 기업 가치를 감안하는 건데 이제 기업 가치를 감안하는 것도 현재 갖고 있는 가치를 주로 감안한 투자자가 있겠고 지금 나고 있는 수익 가치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는 수익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손정희처럼 과거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분도 있죠. 현재 이제 손정희라는 분도 의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실패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약간 뭐 아님 도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궁치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최근에 또 힘들어 하시죠.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손정희처럼 될 거냐, 아니면 워런 버핏은 될 거냐,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거냐. 이제 저는 이제 워런 버핏의 그 인생을 할까, 그 사는 모습 그 동영상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 이제 유튜브에도 워런 버핏 동영상이 있죠. 좀 부럽죠. 손정희보다는 손정희는 약간 굴곡이 인생 굴곡이 좀 커요.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왜냐면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시는 거고 잘못되면 이제 많이 폭망하고 잘 되면 좀 대박 나고 이런 거니까 이제 워런 버핏 방식은 어떻게 보면 투자 방식을 애초에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 돈 버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복리라잖아요. 근데 저도 복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리란 결국 뭐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는 게임이 아니라 일정 퍼센트를 꾸준히 돈 늘리면서 그 퍼센트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버핏책을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읽었지만 실제로 버핏처럼 투자했냐 그건 좀 다른 건데 물론 이제 버핏도 초기 투자는 담배 공투 투자를 주로 했고 돈이 좀 커진 다음에는 기업 성장 가치를 먹는 기업이 상장하면 자기 자산도 늘어나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해요. 저도 이제 그 방식의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추가하는 것은, 뭐, 손정희 방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정희 방식은 이제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추구하는 거고, 기업 가치 상승분을 먹는 것보다는 이 상승 가능성을 보고, 그래서 IPO를 하게 되면, 실제적인 가치, 보유는 가치보다 뻥튀기가 되잖아요. 뭐, 쿠팡도 그랬고, 많은 기업이. 그럴 때 이제 그 상장 전에 지분을 산 다음에 상장 이후에 이제 매도 쳐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 방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그 방식을 주로 하는 건데요. 워런 버핏이 제가 이제 나름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좀 마음 편할 투자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기업 가치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같이 증가, 기업 가치 이렇게 증가한다 해서 주가 관계, 시가총액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애초에 버핏은 현재 투자 방식은 기업 가치 상승이 이렇게 원만한 것보다 조금 많이 가파른 종목을 아예 골라놓은 다음에 주가가 왔다 갔다 시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좀 저점에서 한 다음에 이 기업 가치가 쭉 증가하면 주가도 결국은 저기 올라가 있을 종목을 사는 게 현재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버핏은 1년에 투자 수익률 뭐 몇백 프로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치 상승분만큼 먹는 투자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언급 많이 했지만 기업가치 상승이 큰 종목일수록 주가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업가치 상승이 없지만 또 과하게 올라오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은 어떻게 되죠? 과하게 올라가요. 어떤 종목도 과하게 올라와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기업가 상승이 없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가가 무조건 급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다 그렇죠. 우리나라,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을 예를 드는 것보다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바이오도 기업가 상승은 없어요. 미래가치가 있대요. 그렇지만 주가는 시총은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다 떨어졌잖아요. 결국 어떤 특정 분들에 의해서 주가 많이 올라간 거, 시총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매도 치니까 비싼 가격에 많은 개인들이 높은 보유당과 갖고 있고 그분들은 매도 치고 빠져나온 거죠. 이제 이런 경험, 저는 이제 경험이 뭐 길진 않죠. 십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버핏이 뭐 엄청나잖아요. 뭐 거의 80년? 8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했겠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도 하고, 버핏도 이제 차트 매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을 많이 했겠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제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 종목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방식이 아니고 버핏 방식이에요. 대가들 방식인데 그래서 적은 돈 있을 때는 $10,000을 보고 싶어요. $10,000. 근데 이제 대가들은 뭐 물론 이제 뭐 처음부터 대가들이 돈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여러 방식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변하지 않은 원칙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치 증가 안 해도 주가 올라간 거 맞아. 그걸 취하고 매도치고 또 주가 올라가면 뭐 사서 또 올라가면 매도치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매번 맞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그 주가 올린 주도 세력이 아닌 이상 언제 올라갈지 정확히 몰라요. 그것도 매도 타임도 정확히 몰라. 그 주가를 좌우하는 사람은 아닌 이상 그걸 정확히 모르죠. 그러면 이제 우선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떨어질 타임 모르니까 항상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국은 단기간 모르겠지만 뭐 1년이면 3년, 4년, 5년, 6년, 10년 지나면 기업가치 증가 이렇게 증가하는 종목 있고 기업가치 증가 이렇게 증가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기업가치가 많이 증가하는 종목이 가치가 더 물론 이제 자산가치도 쌓이고 수익가치 높으니까 매출도 증가하고 회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들 물론 이제 자산가치만 보고 사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피터 린치 같은 것도 성장주로 주로 돈을 벌었다 하듯이 워런 버핏도 기본적으로 ROE 15 이하는 아예 안 사요. 그게 안 버는 기업이 안 건드려요. 예전에는 그런 기업을 샀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 안 버는 기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버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보다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적정가에 사도 나중에 투자 수익이 높다. 왜냐면 기업 가치가 빠르니까 나중에 걸만 시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걸 깨우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물론 이제 가장 큰 기준점은 워런 버핏 방식인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잘 버는 기업만 리스트 뽑은 다음에 그 종목만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그분들의 방식이 타당한 거예요. 안 버는 기업 안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버는 기업을 사는 게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어떤 투자 방법이 높을지 몰라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기업가치 상승이 가파른 종목은 당연히 시총이 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몇 년 단기 투자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어느 게 정답이 몰라. 근데 장기로 가잖아요. 장기로 가잖아요. 그 투자 방식도 잘 버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든지 잘 버는 기업 위주로 살다 보면 결국 투자 수익률이 달라요. 왜냐면 궁극적으로 잘 버는 기업은 기업가치 상승하지만 주가, 시총도 그렇게 상상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 10년 전에도 그런 내용을 적은 책을 읽었어요. 읽었지만, 잘 버는 기업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안 버는데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벌어도 좀 싸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면 사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건데, 잘 버는 기업을 오히려 장기 홀딩하는 게 훨씬 투자 수익률이 높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뭐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었겠지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깨우침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 대가들이 존말 쓴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지만 뭐 그렇다 이거하고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지켜보니까 반신반의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11년 뭐 10몇 년 전에 어떤 특정 기업 사서 잘 버는 기업 사서 그것도 이제 꾸준히 잘 버는 기업 사서 홀딩했다면 매매 자주 안 하는 것보다 자주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높은 수익률 높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자 매출 뭐 잠깐 하락할 때 이제 매수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대가들, 현존에 가장 이제 워런 버핏, 뭐, 최고봉 씨니까요. 워런 버핏도 지금 주요 포트에 애플이 가장 큰 비중이거든요. 근데 애플은 ROE 100이거든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 100%예요. 자기 자본만큼 1년에 벌어버려요. 엄청난 거죠. 물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좀 그런데, 자, 보통 기술주를 안 사는 버핏은, 근데 애플은 기술주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생활 밀착형 기업이라 생각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스타벅스하고 일반 커피하고 솔직히 맛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커피숍을 해봤어요. 1년을 해봐서 아니지만,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어. 싼 커피 아닌 이상. 그렇지만 그 브랜드, 스타벅스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스타벅스 컵을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특히 여자분들이 그걸 좋아하고 브랜드 가치를 즐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당하잖아요.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애플하고 삼성자고 저는 애플 안 써보고 말만 들었지만 차이가 있대요. 그렇지만 애플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 특히 20대들, 10대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선호도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는 그 생태계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약간 우월감이랄까? 어떤, 뭐, 만족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 없는 그런,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 이런 어린 친구들은 특히 심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핸드폰을 써도 하등이 지장이 없어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애플은 이제 제가 뭐 애플 보유자 애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면을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이게 생활형 기업이 된 거예요. 생활 밀착형 기업이라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튼 요인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잘 버는 기업이 아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으면 아마 매수를 안 했겠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워낙 높고 매출도 거의 안 꺾여요. 물론 이제 뭐 회사가 너무 커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매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 영업률도 되게 높아요. 삼성전자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왜냐면 또 다른 게 일반적으로 영업률 30%짜리라 해도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제가 이제 재무제표 얘기할 다시 얘기하겠지만, 영업률 30%야. 근데 계속 그걸 투자를 해야 돼. 돈이 들어오지만,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 기업과, 영업률 30%인데, 돈을 투자를 조금 해도 되는 기업은 계속 돈이 남잖아요. 같은 영업률 30%짜리여도 달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영업률 낮은 종목과 높은 종목을 보면, 높은 종목이 일반적으로 좋죠. 하지만 같은 영업이익률, 물론 저희가 낮은 영업이익률 종목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 기업이 두 가지 있어요. A기업, B기업. 근데 A기업이 만약에 F라 쳐. 근데 투자를 많이 안 해도 그 매출도 증가하는 와중에 그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해요. 근데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률 높지만 계속 투자를 안 하면 그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기업을 사겠어요? 당연히 전자를 사겠죠. F는 그런 기업이에요. F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기 공장이 없으니까 다 하청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돈이 계속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너무 깊게 들어갔네요. 아무튼 대가들의 투자 방식, 이제 법도 많은 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좀 돈이 적을 때든지 초반기 때는 담배 공조 투자를 한 거죠 많이. 근데 벚꽃 해소회를 삼으로 그게 이제 직물회사였는데. 이제 싸니까 샀는데 기업가치 증가를 안 하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그때 이제 깨우친 거죠. 물론 이제 찰리먼 걸 만나가지고 깨우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겠죠. 결국 잘 버는 기업, 물론 잘 번다는 것은 꼭 지속성을 전제로 깔아요. 왜냐면 을기업도 일정 기간 잘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갑은 잘 벌더라도 계속 잘 벌 수 있어요. 아니면 매출이 정시할 수는 있죠. 꺾이진 않고 몇십 프로는. 근데 을기업은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매출 꺾이면 50%, 70%까지 꺾여요. 매출이. 이거 디테일한 면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대가들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가들의 투자 방식이 좀 여러 가지예요. 솔직히 되게 세스클라만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세스클라만은 인터뷰에 그러죠. 제 이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워런 버핏을 평가하죠. 워런 버핏은 미래를 보는 해박한 지식이 있나 보다. 근데 나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되게 보수로 투자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본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버핏이 좀 낫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20%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는데 제가 이제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어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가들 투자 방식을 감히 논한다면, 대가들은 진짜 기업가치만큼 먹는 거예요. 기업가치 상승만 먹는 거예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버핏이 쓰는 방식인데요. 버핏이 만약에 ROE 15, 20짜리 30짜리 쓰잖아요. 그럼 기업가치가 30% 정도 증가했단 말이죠. 물론 배당을 가만히 않을 경우에 30%, 20% 증가한 종목은 우리나라에도 몇 종목 없지만 미국에도 몇 종목 없죠. 그런 종목만 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업가치 상승이 20% 정도 30% 증가잖아요. 그러면 시총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가치 상승만큼 시총이 오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다시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이 장기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달라. 단기적으로는 다른 문제예요. 단기적으로 안 버는 기업도 올라가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볼 때 연평균 20%를, 나고 싶다. 연평균 20%면 버핏이 되는 거예요. 복리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연평균 20% 투자 수익률 나고 싶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ROE 20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사면 돼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버핏이나 대가들은 기업가치 상승분만큼만 먹어도 되는 상황을, 그거 좀 타당하잖아요. 물론 기업가치 상승이 안 한 종목도 오르긴 해. 오르지만 다시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애초에 기업가치 상승이 가파른 종목, 20% 30% 이상 종목을 계속 유지한 기업을 어느 쯤에 사면 그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달리 기업 상승이 가파를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주가도 오르나는 세지만 결국은 저점을 높이면서 시총도 올라갈 거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는 개인 샤워잖아요. 개인 샤워에서 안 버는 기업도 뭐 단기간에 1000% 올려요. 그렇지만 다시 매도치가 나오겠지. 근데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한 가지 있는데, 기업가치 상승하면 거의 걸맞는 시총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기업가치 상승만큼 시총이 증가해요. 더불어 기업가치 상승이 가파른 경우는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100배 주식 내용이 그거예요. 100배 주식이라는 건 기업가치 상승이 100%, 100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잘 버는 기업은 과하게 올라간 경우가 있어. 그래서 과하게 올라가면 매도 치는 거예요. 그게 100배 주식 요점이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가들 방식, 특히 워런 버핏 방식은 잘 버는 기업을 물론 싸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적정 가격에서 비싸게 사는 건 아예 염두에 두면 안 되고요. 잘 버는 기업을 싸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잘 버는 기업은 적정 가격에 사더라도 안 버는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단기간에 먹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 버는 기업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고 마음 편한 투자되고 더불어 적은 돈 모르겠는데 큰 돈은 매수했다가 매도하다 이게 용이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버핏이 몇 주를 투자했어요. 근데 몇 주를 한꺼번에 매도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사놓은 다음에 잘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뭘군가에 고민했겠죠. 그래서 기업가의 상승률이 20%면 20%를 먹는 거고 30%면 30%를 먹는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겠지만 다시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대가들은 기업가치 상승분만큼 주가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짧은 동영상이란 미명하에 제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깊게 못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최근에 이제 안 버는 기업 아예 도외시하고 잘 버는 기업만 리스트 뽑은 다음에 잘 버는 기업이 싼 가격 잘 안 오더라고. 근데 제가 JIP를 놓쳤어요. JIP를 예전부터 계속 말했던 종목인데 놓쳤어요. 왜? 비싸 보이니까. PBR이 낮을 때도 거의 3이에요. PBR이 3.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PBR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버는 기업은 소수 종목은 PBR로 보면 자꾸 못하니까 퍼로 보는 거예요. 퍼 15로 RO 30짜리는 PBR이 3.0이어도 퍼 12거든요. 그럼 싼 가격이거든요. 아무튼 저 투자 방식은 대가들 투자 방식을 지금 채용하는데요. 대가들은 기업가치 상승률만큼 시총이 올라갈 걸 믿고 잘 버는 기업 주로 사는 거죠. 단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지속성이 있느냐. 왜 지속성이 없으면 갑자기 며칠 꺾이고 주가도 막 급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데 놀러가 있다가 매도 치는 상황이 벌어져. 주가 급락할 게 보이니까 며칠 급락하면 주가는 무조건 급락해요. 비싼 가격이면 더 급락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치 상승만큼 주가를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다시요. 기업가치 상승률만큼 투자 수익률을 먹겠다. 이게 대가들 투자 방식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생략됐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